자, 인류가 다시 달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깃발만 꽂고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기 위해 가는 겁니다. 나사가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와, 이 프로젝트 스케일 좀 보세요. 앞으로 7년 동안 투입될 예상 비용이 무려 30조 원입니다. 달러로는 거의 200억 달러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 자체가 이번엔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 탐사가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짓겠다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이번 계획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번 목표는 달에 머무르는 것. 예전 아폴로 계획처럼 잠깐 들렀다 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달에 지속 가능한 인간의 거주지를 만들겠다는 아주 기념비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나사가 달 탐사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게이트웨이라는 거였어요.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하나 띄워놓고 그걸 중간 쉼터처럼 쓰자는 거였죠. 근데 그 계획 싹 없어졌습니다. 대신 훨씬 더 대담하고 멋진 계획이 나왔죠. 바로 아르테미스 베이스 캠프. 달 표면에 아예 인류가 살아갈 기지를 직접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왜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우주에 오래 머무는 게 그렇게나 어려웠을까요? 이 거대한 계획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에 우리 기지를 짓는다고 할 때 딱 하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택배비죠. 뭐 하나 보내려고 해도 물 한 방울 나사 하나 보내는데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요. 모든 걸 지구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이 문제, 이게 지금까지 우주 개척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사가 이 문제를 풀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바로 현지에서 해결한다. ISRU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진짜 달기지 건설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ISIR, 말이 좀 어렵죠? Institute Resource Utilization. 그냥 쉽게 말해서 현지 조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에 널려있는 흙이나 얼음 같은 걸로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럼 비싼 택배비 들여서 지구에서 바리바리 싸갈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ISRU가 뭘 하려는 건지.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 표면의 흙에서 산소를 뽑아내서 우리가 숨 쉴 공기를 만드는 거고요. 둘째, 달의 남극이나 북극에 꽁꽁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서 마실 물을 만드는 겁니다. 와, 공기랑 물,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걸 현지에서 해결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달 먼지로 집을 짓는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달의 고운 흙, 그러니까 월면토를 싹 긁어 모아요. 그리고 이걸 레이저나 태양열로 확 지져서 녹이면 단단한 벽돌 같은 게 되거든요. 이걸로 한 층 한 층 쌓아서 건물도 짓고 길도 만들고 우주선 내리는 착륙장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다음은 루나넷입니다. 이건 달 버전 GPS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지도 앱 당연히 달에선 안 되거든요. GPS 위성이 없으니까요. 우주비행사나 로봇이 여기가 어디지? 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루나넷이 있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당장 2027년부터 미국이랑 유럽이 위성을 쏘고요. 바로 다음에 일본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위성을 8개까지 늘려서 정밀도를 확 높이는 거예요.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죠? 달 표면에서는 이런 멋진 차도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새로운 월면차 LTV라고 하는데요. 뚜껑이 없는 오프로드 차처럼 생겼죠. 이걸 타고 우주비행사들이 기지에서 20km 이상 멀리까지 나가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넓은 지역을 탐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달 기지 건설 계획이 사실 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인류의 다음 목표를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장이자 디딤돌입니다. 이 나사 차트가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이 달이고 오른쪽이 화성이에요. 달에서 자원을 캐고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결국 화성으로 가기 위한 최종 리허설이라는 거죠. 달에서 연간 10톤 정도 생산하는 기술을 완성하면 그걸 바탕으로 화성에서는 인무당 28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없으면 화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은 화성 탐사를 위한 최고의 훈련장인 셈입니다. 화성보다 훨씬 가깝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지구로 돌아오기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여기서 물이랑 산소 뽑아내는 기술도 시험해보고 건물 짓는 연습도 실컷 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버티는 노하우도 쌓는 거죠. 여기서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테스트해야 저 멀고 험한 화성으로 갈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진짜 최종 목표는요. 바로 새로운 우주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정부 돈, 즉 세금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겠죠. 하지만 기술이 개발되고 달에서 실제로 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이걸 팔아서 돈을 버는 상업적인 경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달에서 캔 자원이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만 머무는 종족이 아니라 여러 행성에 걸쳐 살아가는 다행성 종족으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저곳에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심고 있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인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갈까요?